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도 오르고 있고 칭찬합니다. 릴레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시작해야 되는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을 봐야 되죠. 일단 미국 시장을 칭찬합니다. 급격히 떨어졌던 이 기술주 반등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요. 이럴 땐 또 이쁘죠. 자, 카카오 게임즈 오늘 데뷔식을 화려하게 치렀습니다. 따상 칭찬합니다. 공모가 2배 가격으로 시초가를 형성해서 상한가 직행했는데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상 최대 58조 원 청약 자금이 몰렸었는데 시총 4조 5,680억이죠. 불어나서 단숨에 탑5 안에 드네요. 자, 회사 지분 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남궁훈 대표가 순식간에 1,5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톡 옵션과 우리 사주를 보유한 임직원들 오늘 일할 맛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한 1,4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공모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1인당 평균 4,100만 원이 넘는 평가 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하죠. 진심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대박아 터져라 이렇게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겠죠. 다만 직원들은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사내 분위기는 조심스럽다고 해요. 또 배정받은 우리 사주량이 적고, 그러니까 물량이 적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임직원이 훨씬 많아서 바로 차익을 얻으려는 줄 퇴사 확률은 희박하다라고 내다보더라고요. 자, 공모주 청약 때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5주를 얻은 개인이 20만 원 가까이, 그리고 2억으로 10주 정도를 받은 개인은 40만 원 가까이 수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현재 상한가 사려는 매수 대기 물량도 3천만 주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든든한 맏형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6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될 거라고 하는데 2분기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3분기도 와우 당연히 칭찬을 해야죠. 스마트폰은 잘 팔릴 거로 보이고 하웨이 안 되니까 그 몫을 또 당겨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파운드리 신규 수주 보따리도 주렁주렁 돈이 붙을라 봅니다. 자, LG전자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요. 이 초고화질의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는데요. 상업용 디스플레이죠. 여러모로 달려진 이 체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인데 즐기세요. 영광이 지속될 수 있게 칭찬합니다. 자, 이마트 차트 혹시 보셨나요? 시원하게 뻗은 각선미를 자랑하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참 이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처참하게 깨졌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그 진득함에 그리고 막판 스퍼트로 성공하는 모습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하고 쓱닷컴을 중심으로 온라인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이미 강자입니다. 3분기 이후에 핵심 신규 사업에서 우리 해내고 있어요 라는 얘기 좀 나올 듯 하네요. 자, 이외에도 오늘 애플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주주들에게 오늘도 기쁜 수익률을 보여준 9월 10일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박수는 가끔 모진 풍파를 잘 견디면서 꿋꿋이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내는 주식공장 여러분께 드립니다. 함께 서로를 칭찬하면서 긍정의 힘을 믿어보시죠.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하는 대표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서로 느낀 점 소통하고 싶고요.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또 24시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저희 오픈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알짜 정보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공장은 특징조 공장 왔습니다. 우선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와 함께 이 시간을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칭찬 릴레이 시간입니다. 네. 뭐 기분도 좋은 일이 여러 가지 있는 듯한데 시장에서도 기자님이 스스로 네.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줄 수 있는지 네. 플러스 요소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네. 그 한참 취준생 때 면접을 보러 가면 네. 저의 가장 강점을 꾸준함이라고 꼽았거든요. 끈기, 인내심 네, 이거 네.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런 저의 강점을 네. 지금까지도 잘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 다행이에요. 네, 네. 꾸준히 일도 하고 제 네. 일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네.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네. 정년을 다 채우고 싶다고 네, 정년 하셨어요. 이상으로 일하고 이상으로, 싶습니다. 예, 네. 거의 뭐 7, 80대까지 하실 텐데 끈기 그런 거 좀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각자의 잘하는 점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팍팍한 세상에 서로를 또 칭찬하고 나를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앵커 브리핑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에서 특징주를 어떻게 꼽았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상장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전 채널에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이 있었죠.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가 선정을 했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그린 뉴딜 기대감 수혜주 한솔홈데코와 진성 TAC도 오늘 잘 갔거든요. 수사업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데일리 TV와 MTN이 함께 분석을 했고요. 또 52주 신고가 기록한 LG전자, LB세미콘, 한국경제TV와 MTN의 그런 특징주였습니다. 이데일리 TV는 이외에도 이마트 그리고 한국경제TV가 셀트리온, 한국금융지주, 와이솔, 하이비전 시스템, 매일경제TV는 셀트리온, 네페스, 효성중공업, MTN이 경방, 성호전자, CJ제일제당을 분석했습니다.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증시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의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따상을 기록했고요. 카카오도 상승했습니다. 또 대표 주관사인 한국금융지주도 상승세고요. LB세미콘은 이 빅히트 상장 기대감이 또다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투자 보고서로 셀트리온 주가가 요동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네페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 수혜주도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진성 TAC, 조림 사업을 하는 한솔홈데코 등이 상승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중에서 세 가지 탑픽 종목. 자, 카카오 게임즈 그거 봐야겠죠? 네, 모든 채널이 다 네. 골랐죠. 카카오 게임즈 오늘 상장했고 네. 가장 화제의 종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좀 설명해보고자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따상이에요. 네. 흔히 이제 따상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단한 건데 사실 네. 이제 흔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예. 오늘 따상은 사실 누구나 다 예상을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58조 원에 가까운 시장의 유동성이 이 종목 하나에 쏠렸습니다. 공모가에 200% 상승한 시초가가 만들어졌고 시초가의 상한가인 62,400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전무한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 상한가의 물량만 2조 원 가까이 쌓여 있더라고요. SK바이오팜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SK바이오팜처럼 따상상상 그러니까 오늘 따상을 포함해서 네. 3거래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면 주가는 10만 5,400원까지 상승할 거란 계산이 나오는데요.
SK바이오팜이 5거래일 상승한 뒤 하락했거든요. 이 따상 상상을 기록하면 투자자들은 주당 81,400원의 차익을 거두게 되는데 이번 청약에서 1억을 넣으면 5주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1억을 넣은 투자자들은 41만 원 가량의 수익을 한 4일 만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상장 전날인 지난 9일까지는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 게임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거래 가격은 거의 8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표적인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인 38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주당 78,75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 카카오 게임즈가 8만 원 선에는 안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 1호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디서 또 뭐가 터질지 기대감으로 하반기 IPO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실제 가치입니다. 사실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기대감이 결국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치를 좀 따져달라라고 네.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그게 아마 지금 좀 네.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까지 카카오 게임즈 투자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의 이런 네. 리포트를 종합해 보면 증권가는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주가를 3만 원 전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펄어비스나 넷마블 등 다른 게임주 주가 수익 비율보다도 좀 더 후하게 가치를 쳤을 경우입니다. 대신증권은 33,000원, 메리츠증권은 32,000원, KTB 투자증권은 28,000원을 목표 주가로 냈고요. 미래에셋대우는 단기 슈팅을 감안할 때는 42,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식은 이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PER 같은 전통적인 지표로는 주가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향후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IPO에 참석했을 때 이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고 자신 있어 했던 건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PC MMORPG 게임인 엘리온인데요. 네. 이 MMORPG는 쉽게 수백 명 정도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접속하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한 롤플레잉 게임과 좀 다른 점은 게임에서 달성해야 하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없고요. 그냥 제작사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식의 그런 게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좀 더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해서 중독성도 높고 이러한 게임 방식이 요즘에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엘리온이 검은 사막에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세대 게임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MMORPG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잘하는 이 카카오 프렌즈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캐주얼 게임들도 이제 계속 출시를 할 건데 스포츠 게임인 프렌즈 골프 등 다수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MMORPG, 엘리온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신작 라인업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퍼블리싱이나 그리고 이제 개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또 함께 잡을 수 있는 동력 이런 네.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네. 내일 호가부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TV에서 꼽은 한국금융지주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한국금융지주 홀로 독주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한국투자증권 이런 이미지 더 강하게 풍기잖아요. 네. 어떤 호재로 최근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 금융 지주 수익의 대부분이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지주의 주가는 증권사 이슈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 왔습니다. 최근에 오늘 상장한 거죠. 카카오 게임즈 대표 주관사로서 수혜가 예상돼서 최근에는 주가가 상승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남은 IPO 그리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이 지금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는 10월에는 카카오 게임즈에 있는 대형급 상장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여기서도 NH투자증권과 함께 대표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서 봤듯이 반환되는 청약 자금 대부분이 해당 증권사의 증권 계좌에 남아 있어요. 다른 상품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러한 고객 증시 대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빅히트 상장 후 또 환불된 많은 청약 자금이 남을 거고 이건 증권사 자산관리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또 공모 규모가 큰 기업을 상장시킬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지분을 포함해서 이 카카오뱅크 지분 33.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연내 IPO 절차에 돌입하고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분 가치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장외 시장에서 주당 13,000원 수준에서 거래 중이에요. 네. 단순 환산하면 현재 시총은 이미 3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그 상장 기대감, 네. 이게 시장을 잡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가 7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도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한 2에서 3%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수익 괜찮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특징주도 올린 것 같아요. 어느 네. 규모로 파악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은 일단 증권업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증권사로 유명해요. 네. 이 한국금융지주의 전신이 동원 참치를 생산하는 동원그룹인데 이 한국투자증권이 IB 쪽에서 상당한 실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진취적인 선언의 그런 DNA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도 나올 정도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작년에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이 취임할 때 정 사장은 임기 내 영업이익 1조 원대 증권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자님이 직접 들으셨죠? 네, 가서 참석을 했는데 되게 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올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작년에 한 9천억 원대 정도로 했으니까 더 목표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기대가 왔는데 1분기에 이 주식이 급락하면서 ELS 영업 손실이 나면서 한 1,300억 원대 적자가 나왔거든요. 1분기 적자가 뼈아프지만 모든 악재를 1분기에 털어낸 만큼 향후 실적은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가 예상하는 올해 한국금융지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한 8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1분기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닥이 될 것이다. 아픈 걸 다 털어냈다라는 부분이고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하겠다.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정상화로 가는 게 실적과 주가가 잘 가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그런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기자님. 마지막.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TV MTN에서 꼽은 한솔 홈데코를 가지고 왔는데요. 뉴질 정책 수혜주로 부각돼서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정책에 대한 그런 느낌이 강한데 네. 도대체 어떤 종목일지. 예. 네, 한솔 홈데코는 이 친환경 바닥재, 가구 소재 등을 개발하는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특히 목재 관련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외 조림 사업, 쉽게 말해서 나무 심기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조림 사업에 진출해 탄소 배출권을 확대한 이 부분이 지금 뉴딜 정책의 호재로 꼽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수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난 2014년 한솔 홈테코는 뉴질랜드의 조림지를 만들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탄소 배출권 리스 사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탄소 배출권 리스 회사인 NGFLC와 연간 40만 뉴질랜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억 5천만 원 규모의 리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2031년까지 매년 꾸준히 탄소 리스 순수익을 내게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이고 산업에서도 이 가치를 인식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궁금한 건 이게 도대체 실체가 있는가 수익에 네. 따라 그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재 정부가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은 네. 향후 5년간 정책 금융에서 100조 원, 그리고 민간 금융에서 70조 원을 조달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친환경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얼마나 투자할지는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솔 홈데코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솔 홈데코는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친환경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좀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거래량이 상장 주식수의 1.5배 가량을 웃돌고 있어서 회전율이 상당히 빠른데 이게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수의 기대감만으로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긴 하지만 확실히 투자 유예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오늘 한 1%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 장중에 18%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네. 좀 많이 상승폭이 준 거긴 합니다. 어제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투자 유예사항 잘 참고해서 한솔 홈데코도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가 있는 세 개의 특징주 함께 알아봤습니다. 메트로신문의 손엄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의 색다른 시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와 색다른 시장의 시선 전해드립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래도 네. 잘 가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유롭게 오늘 시장 출발하겠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오늘 네. 양시장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데 네네네. 그리고 시가가 고가예요. 네네네. 일단 오전장보다 판단해 주시죠. 네네. 오전장 좋습니다. 그죠? 전날에 그 미국 시장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안도의 한숨, 안정감 이런 걸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근에 좀 말씀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그에 대한 공포 심리보다는 경계 심리를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좀 이렇게 올라와줘가지고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버블을 요즘에 가끔 논하고 있는데 이 버블 자체는 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예, 근데 바닥에서 주가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한 조그마한 거라도 이 매크로 지표적인 차원에서 좋은 얘기가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리스크 마인드를 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발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 개인 수급의 아주 강한 어떤 영향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또 가는 종목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중순인가요? 그때까지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신용장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 좋게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되 옥석 가리기에서 종목에 대응하시되
그래도 리스크 마인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특히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시시각각 네네네. 네, 대표님의 색다른 시선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네, 특징주 봐야죠. 매일같이 네. 이렇게 빨리 바꾸기 없는데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특징주는 뭐냐 하면은 특징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좋네 바로 사시는 게 아닙니다. 요 특징주의 내용 자체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느냐 늘 판단하셔야 돼요. 지속될 수 있는 종목은 섹터의 어떤 이슈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소차. 예, 수소차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수소차는 오늘 좀 이슈가 나왔죠. 현대차. 예, 수소차 2025년까지 수소 전기차 연간 판매량 11만 대로 늘리겠다 소식. 요거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늘리면은 당연히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더불어서 뭐 니콜라하고 GM, 제휴, 한국 수소차 부품 업체에 또 수혜가 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화성이라든가 유니크, 뉴로스, EM코리아,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 올랐어요. 핫한 종목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소차 중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를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효성그룹주 잘 가죠. 예, 잘 가죠. 예. 아주 잘 가죠. 그린 뉴딜하고 또 맞물려 있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탄소 섬유를 할 수 있는 회사는 효성 첨단 소재밖에 없습니다. 유일한가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 대부분 이제 일본의 토레이가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효성 첨단 소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가 엄청나게 기업의 수익에 현재로서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볼 수 없는데 그럼 약간 좀 기존 또 사업 비즈니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이 뭐냐면 타이어 보강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회복이 강력하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유지 이상을 좀 하다가 서서히 탄소 섬유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면 효성 첨단 소재의 주가는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탄소 섬유는 수소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리고요. 한 19만 원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손절가 15만 3천 원 정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오늘 카카오 게임즈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안 할 수가 없죠. 네. 예, 아마 도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시장에서 조사 분석자들이 평가를 해 보았을 때, 뭐 이론상이죠. 현재 가치라든가 추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바탕을 통해서 해보면은 단기 오버 이슈 구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에서 가격 올라주면 좋은 거죠. 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막 주가 상한가 가니까 막 사고 싶잖아요. No,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조금 지나면요. 시장에서 아주 훌륭한 조사 분석자들의 분석 자료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적정한 가격 이하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대응하시면 좋다. 예를 들면은 SK바이오팜이 그러한 상태죠.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자체 IP 부재라든가 작은 해외 매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불안정한 퍼블리싱 매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신작이 나온다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봤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대응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쏙쏙 귀에 들리게 설명을 잘 감사합니다. 해주십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네. 개인 투자분들 너무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라고 말씀하셨고, 네네네. 네, 수소차 관련주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전략도 말씀해 주셨고, 자, 5호장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예, 뭐 늘 하는 행사죠, 사실은.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너무 네. 연연하시면 돈 못 버십니다. 돈 못 버시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곽 부장이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괜찮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단기적 변동성 조금 무시하셔도 되는데 다만 경계 심리를 갖자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자체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매출, 영업이익, 재무적 안정성 이런 부분만 뛰어나고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붙는 그런 섹터나
그런 이슈화에 있는 종목이라 하면은 오늘 조금 흐름이 약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울지 마시고요. 그대로 보유하시면은 수익 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오자 뭐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뭐 연례, 뭐 연중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주는 뭐를 봐야 될까요? 네네네. 대표님? 예.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목 순환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슈에 대한 순환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올라온다. 5G 네트워크 장비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많이 있죠. 그중에서 오늘은 오이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좀 펼쳐놨는데요. 오이솔루션. 예, 65,900원 합니다. 65,900원. 그런데 제가 손절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64,200원. 64,200원. 꼭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200원 딱 요 정도 깨지면 조금 비중을 좀 낮춘다. 그런데 마지노선이 61,800원 밑으로 종가 기준에서 빠지면 전량다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3분기 때 그 버라이즌 5G 투자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매출이 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 무선통신 솔루션으로부터 7조 9천억의 수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곧 이 5G 본격화, 글로벌 5G 본격화라는 거죠.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다 수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5G 네트워크 장비주 많이 아시죠? 탑티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이솔루션 주목하고 분할해서 매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64,400원 안 깨지고 단기적으로 61,900원, 800원 안 깨지면은 그냥 보유하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네트워크 장비 중에 오이솔루션을 오늘 관심주로 말씀하셨고 특히나 손절가를 네.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고생하시니까. 네. 올라오는데 그렇죠. 고생하시니까. 리스크는 피해야 되니까 네네. 오이솔루션 매매 전략 여러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곽영훈 대표의 색다른 시선 함께했습니다. JK스탁의 곽영훈 대표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곧 들어갈 건데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들어왔습니다. 오늘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옥석 가리기 해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뭐 주식도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고 기회를 또 잘 못 잡으면 위기가 가는 거고 위기에서 기회로 잘 가는 방법, 위기 탈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네, 이제 네. 위기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만. 네, 중요한 게 아무래도 손절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주식에서. 것 같습니다. 손절가.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손절가,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네. 또 기회를 좀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겠다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나면 일단 아까워서 못 팝니다. 딱 끊고 못 나오는데 그게 가장 현명한 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그런 부분 항상 명심하고 그래서 매매 전략에서 손절가가 있는 법이겠죠? 네. 잘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나쁜의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우선 KMW 중복이 됐거든요.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TV가 공통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스도 있었죠. 윈스는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의 공통 관심주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데일리 TV는 W게임즈, 사인토젠, 루멘스, 현대에너지솔루션, 삼본전자를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한국정보인증, LG이노텍, 파트론, 인지컨트롤스, DAP, 플리토, 매일경제TV는 이수페타시스, 테스나, HCT, 파이오링크, SK텔레콤, 나스미디어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TN이 가온미디어, 에코프로, KTNG, 머큐리, LB세미콘, 넷마블, DPC, LG전자 선정했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1위 채널, 4위 채널 또 저희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오늘은 제가 순위를 참 매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죠? 예. 이 관심주들을 살펴보니까는 오히려 순위를 매긴다기보다도 좀 트렌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관심주들의 추세를 봤을 때 대부분 좀 더 추세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좀 상황에서 이제 힌트를 얻자면은 이 추세적인 매매를 좀 종목을 안정적으로 좀 따라가시는 종목들이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순위보다도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굳이 고르는 것보다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김진경 본부장과 오늘 이 수많은 관심주 중에서 정말 뭐 꽉꽉 차 있는데 딱 세 종목을 듣고 김진경 본부장님의 관심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소개가 되었던 파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요즘 시장 속에서 워낙에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고 난 뒤에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트론의 주가도 살펴본다면 이 상반기 동안에도 이 코로나로 대한 우려감이 워낙에 좀 확대가 되면서 주가도 함께 부진했던 모습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 스마트폰용 수요 증가가 이렇게 기대감이 좀 작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반등세를 현재 좀 이어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시선으로는 국내 스마트폰용 수요가 오히려 3분기에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모여지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조금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이렇게 중저가 5G 모델향 카메라 공급과 그리고 신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뭐 전장이라든지 웨어러블 기기의 매출이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파트론의 이제 기술력을 따져본다면 바로 카메라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1억 화소 카메라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 매출이 본격적으로도 이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요 고객사들의 또 신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부품 대장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적인 측면에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손절가 이 라인도 잘 체크해 주세요. 예. 네, 아무래도 이 파트론 그리고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네. 워낙 관심이 몰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론 이제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이 3월달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이유가 바로 꾸준히 이 6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1,000원대 부분을 좀 매물을 좀 완벽하게 소화가 하게 된다면은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매물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을 받는 좀 라인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역시나 이 손절라인 61선을 좀 꾸준히 지지를 하면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손절가 61선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겠다 하신 분들은 손절라인 21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만약에 예. 중장기적인 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보시게 된다면은 손절 라인 61선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1만 원 부분이 이제 손절 라인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신다면은 오히려 11,000원 정도는 좀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 11,000원. 이 부분 또 라인을 또 잘 설정해 주셨으니까 저희 파트론 볼 때 그 부분 또 잘 염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될 텐데, 본부장님? 네, 두 예. 번째 관심주는 이제 MTN 프로그램에서 이제 소개가 되었던 에코프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친환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자주 있습니다. 얘도 나와요. 네. 또 52주 신고가도 며칠 전에 되고요. 네, 예. 그만큼 이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 흐름을 좀 이어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일단 이제 동사의 경우가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저감 시설을 이제 판매와 설치를 하고 있는 대기 환경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2차 전지 관련주에 엮이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바로 양극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목받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왔던 이유들이었습니다. 워낙에 친환경 관련 사업들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사업 확대라든지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에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일단 주가의 흐름 보시면은 언제까지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타야 될까 아니면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5배 이상 좀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5만 원대 초반에서도 가능하시겠지만은 오히려 좀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부터는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고 계신다면은 바로 이 11선 부근으로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5만 원권으로 이제 단기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계속 꾸준히 좀 보유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투자자 분들이시라면은 조금은 21선을 좀 여유 있게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봤는데 에코프로가 기관이 8월만 하더라도 8월 9월까지겠지만 딱 이틀 빼고는 쭉 사는 흐름이 나타나네요. 소극적인 흐름에서도 기관이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양극재 관련 자회사인데 가치가 많이 반영됐나요? 따른 그 질문을 답을 또 잘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해가 쉬웠습니다. 에코프로 고성장 예상되는 그런 대목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고요. 자, 본부장님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관심주 넷마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도 또 네, 오늘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좀 상장했기 네. 때문에 게임주에도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또 반대로 이 다른 게임주들의 경우는 사실 주가에는 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넷마블만이 이제 가지고는 좀 이슈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게임주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이후로 워낙에 주목받았던 이유들을 본다면은 오히려 접속자 트래픽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만 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이 접속자 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또 코로나 관련주로서 한번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넷마블의 경우는 이를 떠나
나서 또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또 기대가 되면서 주가도 반영이 좀 되었던 모습들이었는데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이제 지역 확장을 좀 포함해서 총 10개 내의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개 수준의 신작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주의 경우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꼭 좀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BTS 바로 방탄소년단 이렇게 좀 그 그룹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BTS 유니버스 스토리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최근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넷마블의 경우가 조금은 그 기관에서 좀 매도가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워낙에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라고도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순항이 불 때 출항을 해야지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증권사는 리포트를 제목을 붙인 또 리포트 눈에 띄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보시고 넷마블 9월 7일이었죠. 이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주로 가봐야 되겠네요. 예. 네, 제가 오늘장 관심주에 대해서는 이제 다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저희 관심주 이제 다우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올라온 종목보다도 오히려 좀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매집을 하게 된다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경우는 좀 매수 관점을 이미 오른 것보다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우 기술의 경우는 정보 시스템 구축과 같은 뭐 IT 아웃소싱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이제 올해 4월에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극복하고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규모 이제 국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편 유지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또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이 디지털 뉴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코로나 극복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재택근무에 좀 증가가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루웨어인 그 다우 오피스의 이용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재택근무 이렇게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이것도 강한 모멘텀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이렇게 시국이 좀 시국인지라 좀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워낙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안에서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우 기술이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본다면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재택근무 관련주라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오히려 전체적인 사업 부분을 본다면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우 기술의 경우는 조금 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다우 기술, 뭐 재택근무 그런 이슈도 있고 키포인트들이 보이는데 목표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일단 다우 기술의 경우가 최근에 강한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물을 수화를 하면서 상승 방향으로 좀 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또 상승을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신다면은 오히려 최근에 지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이 20월선도 좀 강한 돌파가 시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 그 상승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렴한 가격권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의 경우는 24,000원 아래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네요. 김진경 본부장의 관심주는 다우 기술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매 전략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이렇게 관심주 옥석 가리기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12시 50분 내일도 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샵 3772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